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영희 시청자 평가원께서 꼽아주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8월 초 많은 인명피해와 그리고 재산 피해를 낸 폭우의 여파가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YTN은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그에 관해서 보도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이번 폭우 및 수해와 관련하여서 YTN이 어떤 내용을 그리고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폭우 관련된 YTN 보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오늘 새로운 두 분이 계셔가지고 인사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먼저. 예, 안녕하세요. 저 박경석입니다. 그동안 예리한 분석, 자세한 설명을 담당해왔던 김선중 해설위원 실장이 오늘은 잠시 자리를 비워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게 됐습니다. 예, 박사님께서도 오늘 처음이시죠? 네, 첫 출연입니다. 소감을 물으실 것 같아서 네. 소감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영광인데요. 평소 YTN은 시청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채널이자 객관적이면서도 입체적인 시각을 전달하는 보도 채널이라는 점에서 네. 각별히 애청하는 채널이기 때문입니다. 예, 자주 봐주시는 만큼 신랄한 분석 잘 들어보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였습니다. 115년 만에, 서울에 115년 만에 많은 비가 내렸고요. 피해도 굉장히 컸고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된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저희 보도 좀 어땠습니까, 센터장님? YTN에게 재난 재해 보도는 사실 그 숙명과도 같은 예, 그런 맞습니다. 것들인데요. 이번 재난 피해 보도 역시 저희들이 그동안 가졌던 모든 보도 역량을 총동원해서 나름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또 두 분께서 어떻게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먼저 박사님께서 많이 보셨을 것 같으니까. 예. 네, 한마디로 24시간 뉴스 채널 YTN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또 한편 발휘되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번 폭우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집중적이고 기록적인 강수량을 보였다는 점에서 YTN과 같은 24시간 보도 채널의 기능과 역할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한 주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저희가 한동안 부분 특보처럼 운행을 했기 때문에 보도량도 상당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긴박했던 상황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한국언론재단은 뉴스 검색 프로그램 빅카인즈를 활용을 해서 폭우와 관련된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제뉴스와 단순 일기예보와 그리고 폭우라는 단어가 단순히 들어간 기사를 제외하고도 600여 건에 가깝게 검색이 됐는데요. 반복 노출된 그런 기사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예. 그만큼 보도가 집중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박사님 첨언해 주실까요? 네, 첫 출연인데 저도 사실 리뷰해야 되는 보도, 상당한 보도량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기본적인 보도 흐름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 본다면은 이런 재난재해 상황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YTN의 또 특징이죠. 시청자 제보일 텐데요. 1분 1초를 다투는 급박한 재난재해 상황 속에서 시청자 제보 영상의 역할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예, 사실 이번 폭우와 같은 그런 대형 재난 상황 보도는 그 방송사들이 커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보여주신 제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특히나 대형 재난 재해 보도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량이 많이 제한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현장의 상황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속히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해주고 다른 분들에게 전파를 하고 특히나 초기 단계에서 이 시청자분들의 참여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측면에서도 시청자들의 참여와 제보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 생각에는 그 재난 재해 보도는 방송사와 시청자들이 그 피해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협업하는 일종의 과정이 될 수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YTN 같은 경우는 그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재난 재해 상황에서 언제나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었고 끝까지 이제 보도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청자분들이 많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알아주셔서 항상 그 제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예. 덧붙이자면은 시청자 제보 영상들을 일회성으로 소비하기보다는요. 그러니까 보도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들 제보 영상이 갖는 의미와 그 화두가 무엇인지 기자와 함께하는 스튜디오 대담 등을 통해 되짚어보고 분석해보고
하는 작업 역시 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네. 이런 것들을 아주 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작업들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제언이고요. 이상의 노력들은 시청자들이 제보하고자 하는 욕구, 나아가 동기를 북돋우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또 YTN 입장에서도 제보의 뉴스성, 그러니까 이것이 뉴스로서 어떤 가치를 갖는가라는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도 의미가 각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나 SNS 같은 경로로 이용해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24시간 동안 제보를 받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우 관련 보도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본다 그러면 보도 프레임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 YTN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한국 언론이 재난과 관련된 보도를 할 때 전반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회적 약자가 재난에 더 취약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조심할 점이 하나 있는 것이 영화 기생충 아니면 변기 역류, 반지하, 장애인 가족 등 이런 것을 자주 노출하는 뉴스가 자칫하면 피해와 재난을 볼거리로 이렇게 소비하게 만드는 선정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또한 폭우 속에서 이제 사망한 이거에서도 반지하, 빈곤 이런 것과 연결시키는 것보다는 안전이라는 프레임을 더 강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했으며 미디어가 당연히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박사님 덧붙여 주실까요? 네, 저도 평가원님 말씀에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보도 한 가지는 좀 짚어보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슈 인사이드, 서울만 반지하 20만, 주거 빈곤 틀에서 고민해야라는 헤드라인의 보도를 보면 재난 상황에서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받는 그래서 비적정 주거지라고 전문가 인터뷰에서 전문가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비적정 주거지의 문제의 심각성을 전문가 인터뷰를 빌어 다루고 있는 이 심층 보도가 굉장히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 보도에선 특히 문제의 원인뿐 아니라 대책의 현주소 그리고 이 현주소의 문제점을 통해서 향후 개선의 방향성 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진단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지자체, 정부 나아가 우리 사회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주거 빈곤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그 비적정 주거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예. 비적정 주거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룬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진행했던 뉴스였습니다. 네,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또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폭우 속에 인명사고가 좀 많이 났습니다. 예.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서로 다른 프레임으로 보도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강남의 사고는 안전 문제로 접근하는 보도 양식이 좀 있었고요. 예.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고는 빈곤이나 사회적 격차의 문제로 접근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빈곤 프레임으로 보도를 하면 자칫하면 자극적인 영상이나 그런 단어가 나와서 감정적인 관여는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여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안전 문제로 접근했을 때의 해결책과 그리고 빈부격차로 접근했을 때는 해결책 자체가 다르고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자들이 이 기사의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인데 네, 맞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예, 맞습니다. 그 사회적 취약계층, 빈곤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자칫하면 이제 시청자들의 눈길을 좀 더 오랜 시간 이제 끌어들이기 위한 선정적인 이미지로만 소비돼 버리고 마는 그런 함정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들도 많이 경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과연 YTN 보도 전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그러면 또 그렇게 개선해야 될 부분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근데 또 한편 다르게 생각하면 이 자연재해 같은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 취약계층들이 직접적으로 더 피해를 보게 되는 측면들은 분명히 또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언론에서 안 다룰 수는 또 없는 부분도 또 분명히 또 이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들은 이제 충분히 이제 같이 공감을 하고요. 예를 들면 신림동 반지하 참사로 그렇게 대변되는 예. 그런 빈곤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의 계층 이런 문제가 단순히 빈곤 때문에 이런 창극이 발생했다 해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촘촘히 꾸려나갈 것인가
대한 문제로 좀 문제의식이 좀 더 발전돼야 된다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언론사들이 좀 더 보도에 신경을 써야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매년 이제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고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재난재해가 터지면 사실 영상 자료들이 굉장히 넘쳐요. 그래서 이럴 때 꼭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워낙 많은 자료가 쏟아지는 상황이어서 아마 현장에서 뉴스를 제작하시는 분들은 취사 선택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 영상 처리나 자막이나 이런 게 어려움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어쨌든 완성된 제품을 뉴스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8월 9일 날 보도된 내용이었는데요. 우면산에서 또 쏟아진 토사, 제보로 본 폭우 피해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제공된 영상이 자료 화면인지 아니면 현장 화면인지를 약간 시청자에게 혼란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침수 차량 번호 노출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서울대공원에 모여 있는 그 침수 차량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모든 거에서 블라인드 처리가 잘 되었었는데요. 순간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정보를 처리하느라 고생은 하시지만 조금만 더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모자이크 처리 같은 건 저희 촬영 기자들 그리고 영상 편집 기자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도 조금씩 누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은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좀 살펴볼 얘기는 정치권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재난재해가 있을 때마다 사실 정치권에서 공방이 있거든요. 보도는 좀 어땠습니까? 민생행보가 부족하다는 정치권의 비판, 지적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좀 일어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이번 보도 역시도 재난을 정쟁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비판들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YTN 역시도 타 방송사가 그랬던 것처럼 재난을 정쟁화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자칫하면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보도들이 몇 가지 눈에 띄었는데요. 이와 같은 뉴스가 정말 필요하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요. 분명 또 필요한 측면이 있는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폭우와 같은 재난 상황이 자칫 정치적인 쟁점으로 왜곡되어 다뤄질 수 있는 점은 좀 경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인들의 수해 현장 방문이나 발언에 대한 보도도 필요하지만은 행정과 입법부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취해야 할 실제적인 실천들이 실제로 무엇이어야 하는지 짚어보는 쪽에 좀 더 그 무게 중심이 옮겨졌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난의 정치, 다시 말해 정쟁화를 경계하기 위한 언론의 윤리적 역할이 무엇일지 이번 기회를 통해 YTN이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 재난재해가 있을 때도 사실 정치인들 입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게 기자들의 숙명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 폭우 같은 이런 대형 재난 상황에서 특히 바빠지는 것 중 하나가 정치권이지 않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재난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현장에 가야 되는 게 맞고요. 현장 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또 들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맞고, 언론이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중에게 알리는 과정이 필요한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로서는 그게 뭐 문제 삼을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산적인 논의로 가야 된다는 측면인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언론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사회적 안전망을 넓히고 구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 대안이 마련되도록 독려하고 지적하고 견제하는 그 선의의 감시의 역할을 언론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쓰면서 보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요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기 시 YTN의 뉴스는 국민의 생명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당분간의 보도에서는 폭우와 그리고 수해 방지 대책과 관련된 그런 사회 여론들을 모아서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힘을 쓸 수 있게끔 그리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끔 하는데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상황을 잘 정리해 두셨다가 앞으로 폭우가 예상될 때 그리고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YTN이 선제적으로 안전 수칙과 그리고 대비 요령들을 이렇게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서 같은 거 만들어서 누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다음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YTN의 중차대한 역할 어쩌면 지금부터도 하겠습니다.
재난보도의 역할이 피해 최소화는 물론 효율적인 복구, 유사 피해 재발 방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기후 변화에 대한 거시적 대처 등에 있는 만큼 YTN의 중차대한 역할은 어쩌면 바로 지금부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환경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두 분 오늘 처음 오셨는데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방송되는 에필로그 Y 코너에서는 이번 폭우 보도 취재기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꼭 봐주시고요. 리뷰 Y 순서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